네,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등비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죠. 자, 내용 중에 일부에는 합에 관한 내용도 있어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합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열은 매우 다양해서 여러 가지 수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했더니 나타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수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나열식, 그죠? 두 번째는 일반항. 세 번째는 뭐죠? 네,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수열을 이제 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수열의 합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렇죠. 수열의 합은 딱히 나타내는 방법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아는 방법, 즉 나열식 하나밖에 없는, 나열식 하나만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이제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방식을 알아보고자 할 겁니다. 네,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나열식이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1 이런 방식으로 수열의 합을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의 문제점이 뭘까요? 네, 이런 방법의 문제점은 여기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아니 왜요? 자, 우리는 이 수열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이렇게 홀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21까지 홀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열은 꼭 규칙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쵸? 수열은 수의 나열이니까 꼭 규칙적인 나열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5 다음에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5 더하기 20 더하기 21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는 편의상 생략해서 점을 찍었지만 자,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불명확하다는 거죠.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이걸 다 써야 되는데 1, 3, 5, 7, 9, 11, 13, 15, 17, 19, 21 다 써야 되는데 이 정도는 다 쓸 수 있지만 뭐 211까지 나타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나타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 불명확하고 줄이지 않으면 너무 많은 지면을 차지해서 나타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수열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겠죠. 네, 그래서 도입된 게 이제 시그마라는 겁니다. 자, 시그마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여기에다가 씁니다. 2n-1 이렇게 씁니다. 2k-1로 쓸까요?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 시그마의 뜻은 뭘까요? 네, 시그마의 뜻은 자, 그리스 문자인데요. 시그마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 기호는 영어에서 S에 해당이 됩니다. 이 S는 뭘 나타내느냐 하면 자, 썸이라는 단어의 대표 문자예요. 이 썸이라는 뜻이 뭐냐? 합하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 있는 시그마라는 것은 이 수열을, 이 일반항으로 된 수열을 합할게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반항으로 된 수열을 몇 항부터 몇 항까지 합할지 그 범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범위는 밑에 K는 하고 써줍니다. K는 여기 1에 해당하는 1이 되려면 K에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K는 1부터 자, 그리고 자, 21이 되려면 K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K에 자, 11을 집어넣으면 22 빼기 1이 되니까 21이 되죠. 그래서 11항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시작항이라고 합시다. 시작항이고요. 여기는 끝항인 거죠. 끝항의 순서죠. 그리고 이건 뭐다? 네, 일반항.
일반항이고 이건 뜻이 뭡니까? 합한다는 뜻.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의 19제곱.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수열의 합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수열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수열의 합이니까 시그마라고 써야 되겠죠. 자, 시그마 쓰고요. 그리고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항은 보면 이 수열은 등비수열 아닙니까? 그죠? 등비수열이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죠. 자, 일반항은 어떻게 되죠? 네, 일반항은 1 곱하기 2의 n-1제곱이니까 얘가 일반항이니까 자, 여기는 2n-1제곱만 쓰면 되겠죠. 2에 여기는 네, n이라고 쓰지 않고 n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변화하는 값을 k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k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1이 되려면 k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2의 0제곱이 되니까 2의 0제곱이 되어서 1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k는 1부터 자, 19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k-1이 19가 되려면 k는 1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k는 10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이제 나열식으로 나타내어진 이 수열을 자, 훌륭히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열을 이런 일반항으로 된 수열을 이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할게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표시법인 거예요. 자, 이것을 일반적으로 써봅시다. 일반적으로 써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으로 된 이런 이제 수열, 즉 일반항이 AN인 자, 수열의 합은 시그마 K는 1에서 N항까지 AK라는 수열을 합한 것과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AK를 일반항으로 하는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합했어 라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렇게 나타낼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시그마에 대한 성질들을 조금 봅시다. 정의를 했고요. 이제 성질을 볼까요? 첫 번째, 이런 형태입니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더하기 BK. 자, 이것이 자,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BK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이 수열은 AK 더하기 BK를 일반항으로 하는 수열이고 그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한다는 거죠. 자, 이걸 나열해 보면 이렇게 봅니다.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그렇죠? A3 더하기 B3 이런 식으로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항은 AN 더하기 BN인데요. 자,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끼리 자, 이렇게 모아 볼 겁니다.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모았고요. B도 따로 모아 봅시다.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BN이 되겠죠. 그쵸? 이게 이걸 이제 시그마를 나타내면 1항부터 N항까지 일반항 AN이라는 수열을 합할게 라는 뜻이니까 시그마 K는 1에서 N항까지 AK라는 수열을 합할게 라고 바꿀 수가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은 1항부터 n항까지 일반항 bn으로 하는 수열을 합할게 라는 뜻이니까 자 bn이라는 수열을 bk라는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자, 합할게 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의 경우에는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자, 시그마 k는 1에서 n항까지 ak 빼기 bk. 자, 이것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빼기 시그마 k는 1에서 n항까지 bk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왜 그런지는 위에 걸 가지고 예를 봅시다. 따로 쓸까요? 네. 자, 이 수열은 자, A1, B1 이걸 일반항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를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는 A2, B2 세 번째는 A3, B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AN 빼기 BN입니다. 이건 역시 A 수열을 따로 모으고 B 수열을 따로 모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빼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BN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뀝니까? 자, AN이라는 수열을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할게 라는 뜻이니까 AK라는 수열을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할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BN이라는 수열을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할게 그러니까 BK라는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합할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빼기의 경우에도 분배 법칙이 적용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BK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BK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좌변을 한번 나열해 보면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요. 자, A1, B1 K 값이 1일 때 이렇게 나오겠죠. K 값이 2면 A2, B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A3, B3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AN, BN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좌변인데 우변은 어떤가요? 자, 우변은 자, 요것은 A1에서 AN까지의 합이죠. 그죠? 여기는요. B1에서 BN까지의 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과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BN 이 되죠. 이게 오른쪽이죠. 이 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다항식의 곱셈에서 배웠지만 이렇게 곱해지니까 항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A1과 B2, B3가 곱해져 있는 항도 있을 텐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하기와 빼기는 분배 법칙처럼 시그마를 나눠줄 수 있지만 곱하기는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볼까요? 나눗셈은 어떤가요? 네, 곱셈이 안 되니까 나눗셈도 안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 bk분의 ak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BK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배법칙처럼 나눠주는 것은 더하기 빼기만 가능하지 곱하기 나누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에선 세 번째 실수배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C 곱하기 AK 이것은 C가 앞으로 나와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이렇게는 쓸 수가 있다. 이거를 보통 실수배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것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자, 이걸 나열해 봅시다. K에 1을 대입하면 C 곱하기 A1이 되고 K에 2를 대입하면 C 곱하기 A2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곱하기 A3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C 곱하기 AN이 되겠죠. 자, 이 식은 C로 묶어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뭐다? 이 부분을 시그마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AN이라는 수열을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할게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앞에 곱해진 C를 앞에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각 항에 곱해진 수는 시그마의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 봅시다. 시그마 K는 1에서 자, N까지 예를 들어서 여긴 C라고 그냥 붙여줍시다. C 자 이렇게 붙여줍시다. 자, 이것은 뭐다? 이것은 자, N 곱하기 C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좌변을 한번 나열해 봅시다. 좌변은 K가 1일 때도 C고요. K가 2일 때도 C고 K가 3일 때도 C입니다. 왜? 여기는 K가 없으니까 바뀔 게 없죠. 그래서 나열을 쭉 해보면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점점점 맨 마지막 항도 C인 거예요. 그럼 C가 총 몇 개입니까? 첫 번째부터 N개까지 셌으니까 총 개수는 N개 아닙니까? 그래서 자 C가 N개 있으니까 NC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단순히 상수항의 경우에는 자 그냥 N만 곱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2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 수열은 첫째 항도 2고 둘째 항도 2고 셋째 항도 2고 넷째 항도 2 계속 이어서 2고 10번째 항도 2인 그런 수열이에요. 자, 그러면 이가 총 몇 개입니까? 10개죠, 그죠? 10개 아닙니까? 그래서 2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20이라는 게 뭐다?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10을 곱한 것과 같다. 항의 개수입니다. 요 숫자만 보고 쉬고 하지 말고 여기가 2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 3부터 시작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 이 숫자만 보지 마시고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하라고 했더니 이제 그걸 잘 못 세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잠깐 얘기를 해보면 K가 자 4에서 K 15까지 2라고 합시다. 그러면 2로 계속 이제 2를 계속 더하는 건지를 알겠는데 2가 몇 개냐? 자, 4항부터 15항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4항일 때도 2고 15항일 때도 2. 둘 다 포함하는 경우에는 자, 15 빼기 4를 하시고 더하기 1을 하시면 자, 항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럼 총 몇 개죠? 12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2가 12개여서 계산을 하면 24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얘랑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원리 익히기 602번. 자, 페이지가 260페이지죠, 그죠? 자, 다음을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라고 했네요. 네, 첫 번째 1번을 봅시다. 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n-1이 되었네요. 먼저 일반항을 이제 생각을 합시다. 일반항이 여기는 친절하게 주어져 있는 형태니까 일반항 2k-1 네. 자, n이라고 쓰면 몇 항인지 지정하기 어려우니까 문자를 바꾼 겁니다. 자, 2k-1이고요. 앞에 시그마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합할게. 몇 항부터? 네, 1이 몇 항입니까? k가 1일 때, 자, 1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k가 자 1일 때부터 자 이것은 k가 n일 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n 적어주면 일반항이 2n-1이라는 수열을 자 1항부터 k에 1을 집어넣었을 때부터 k가 k에 n을 집어넣었을 때까지 합할게 라는 뜻으로 이제 써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자 2, 4, 8 점점점 더하기 2n 플러스 1제곱이죠. 얘는 등비수열이네요. 등비수열이면 초항과 공비를 찾아야 되죠. 초항이 얼마입니까? 초항은 2고요. 공비는 어떻습니까? 공비가 또 2네요. 그죠? 그럼 일반항은요? 일반항은 a r n-1 이제 등비수열 일반항 기억나시죠? 등비수열 일반항은 자 일반항 a는 a 곱하기 r n-1제곱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초항과 공비를 모두 대입하면 이 식이 되고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면 2의 n제곱이 되겠죠. 그죠? 일반항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합을 나타내어 봅시다. 자, 2n이라는 일반항이 있고요. 요 앞에 시그마를 붙입니다. 붙였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항부터 몇 항까지? 자, 2가 되려면 여기는 k라고 썼을까요? 자, k에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그리고 2에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k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이 마지막 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나타내어진 이것은 2k제곱이라는 수열을 일반항이 2k제곱이라는 수열을 1항부터 n 플러스 1항까지 합할게 라고 나타낸 겁니다. 값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나열식으로 주어져 있는 수열의 합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자, 3번은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죠? 네. 이것도 역시 일반항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자, n 플러스 1 이런 식인데요. 자, 여기도 자, 이 n 자리에 k를 집어넣으면 자, 형태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k에 1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될 거고 k에 2를 집어넣으면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은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1을 일반항으로 삼고 시그마를 붙일게요. 그리고 k가 자 1일 때 2분의 1이 되고 k가 n일 때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니까 주어진 수열의 합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군요. 이해되십니까? 자, 4번을 볼까요? 4번 2, 5, 8, 점점점 자 29입니다. 이 수열은 한간의 차이가 3으로 보이네요. 등차 수열이군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D죠. 그래서 초항과 공차를 찾아야 됩니다. 초항은 얼마죠? 네, 2고요. 공차는요? 3이네요. 자,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항은 2 더하기 n-1 곱하기 3. 식을 정리하면 3n-1이 되네요. 자, 3n-1이 일반항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합을 표시해 봅시다. 시그마 k는 자, 이거 나중에 표시하고요. 3k-1이라는 수열을 합할게. 2가 되려면 k에 1을 집어넣으면 자 2가 되겠죠. 그래서 k는 1부터
29가 되려면요. 3k-1이 29니까 k는 1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k에 10을 집어넣으면 29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는 1부터 10까지 3k-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5번을 봅시다. 5번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이런 식이네요. 자, 수열의 이제 항의 형태가 바뀌지 않네요. 그럼 일반항이 자 4일 텐데요. 그러면 4라고 그냥 적어주고요. k는 1에서부터 5번째 항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k가 1일 때도 4고 k가 2일 때도 4고 k가 3일 때도 4고 k가 4일 때도 4고 k가 5일 때도 4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6번을 볼까요? 6번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런 항들의 합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반항을 보시면 첫 번째 항이 이거고 두 번째 항이 이거고 세 번째 항이 이거니까 일반항은 이렇게 잡아보면 되겠군요. 일반항은 n 플러스 1이라고 잡으면 제 1항은 1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가 될 거고 제 2항은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죠? 제 3항은요. 3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가 될 거고요. 그죠? 4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5가 될 거니까 자, 이 수열을 나타내고 있겠군요. 자, 그리고 합을 구해봅시다. 일반항을 넣어야 되니까 k 플러스 1 이렇게 집어넣고요. k는 1일 때부터 12 곱하기 13은 k가 12일 때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k는 1에서부터 12까지 k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리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시그마는 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합을 나타내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이제 수열의 합을 이렇게 기호를 통해서 이제 깔끔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이제 배우고 있는 겁니다. 603번 봅시다. 다음을 시그마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합의 꼴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을 봅시다. 나열식으로 나타내어 달라는 건데요. 자,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자, 5k 플러스 1입니다. 자, 이걸 풀어내는 방식이죠. 1항부터 10항까지 나타내는 거니까 k가 1일 때는 그냥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이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요 11이 되고요. 3을 집어넣으면요 16이 되겠죠. 4를 집어넣으면요 21이 되겠죠. 점점점 더하기 10항을 집어넣으면요 10을 집어넣으면요 5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2번을 볼 겁니다. 2번은 시그마 i는 1에서 7까지 3i 빼기 1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문자가 k가 아니라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그마를 한 개만 사용할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별되기 위해서 k 외에도 i와 j를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는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k랑 똑같은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항으로 정해져 있는 이 형태에서 i 자리에 숫자를 하나씩만 그냥 대입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i가 1항부터 시작하니까 1을 대입하면 3의 0제곱이 되죠. 3의 0제곱은 1이니까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에 2를 대입해 봅시다. 2를 대입하면 2 빼기 1이니까 3의 1제곱이 되겠군요. 그죠? 그러면 3이 되고요. i가 3이면 어떻습니까? i가 3이면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고요. 3의 2제곱이니까 9가 되겠군요. 그래서 9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7을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7을 집어넣으면 7 빼기 1이니까 6이 되죠. 그죠? 3의 6제곱은 729니까 네. 더하기 729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시그마 k는 1에서 6까지 3이라는 건데요. 시그마 k는 1에서 6까지 3이라는 수열의 합이군요. 자, 여기 있는 일반항에는 k가 따로 없죠. 그러면
여기는 일반항이 바뀔 수가 없죠. 왜냐하면 K에 해당하는 숫자만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K에 해당하는 숫자만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1에서 10까지. 여기는요, I에 해당하는 수만 계속 바뀌고 있죠. 근데 여기는 I도 없고 K도 없습니다. 그럼 바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K가 1일 때도 3이고요. K가 2일 때도 3이고 K가 3일 때도 3입니다. 그래서 6항까지 계속 3인 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4번을 봅시다. n은 1에서 8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 n이라는 문자를 쓰시네요. 자, n은 1에서 8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n도 여기 k나 i 같은 문자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n을 쓰지 않고 k를 썼던 이유는 n은 n번째 항이다라고 나타낼 때 n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다른 문자를 써야 헷갈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k를 사용했던 거고요. k를 가장 즐겨 쓰죠. 그런데 n도 가끔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주어진 역할이 k랑 다르지 않습니다. n이 1일 때, 자, 1을 대입해 볼까요? 자, 1을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남고 여기는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n에 2를 집어넣어 줍시다. 2를 집어넣어 주면 자, 마이너스 1의 2제곱은 1이고요. 자, 여기는 2죠. 그래서 더하기 자,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을 집어넣어 줄까요? 3을 집어넣어 주면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쪽은 3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죠. 자, 4를 집어넣어 주면 어떻습니까? 4를 집어넣어 주면 자,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1이고 여기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5 더하기 6 더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볼까요? 자, 여기는 시작하는 숫자가 다르군요. 그죠? 시그마 K는 3에서부터 N항까지 2K 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K는 자, 3에서 N항까지 2의 K 제곱. 자, 여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K가 3부터 시작하니까 그냥 여기 3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의 3제곱은 8이죠. 그 다음에 K에 4를 대입하면요 16이죠. K에 5를 대입하면요 32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자, 여기는 n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2의 n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6번을 볼까요? 자, j는 1에서부터 n까지 j 플러스 1분의 1. 자, j는 자, 1 그리고 n 여기는 j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씁니다. 여기 j도 여기 있는 k나 i나 자, 여기 있는 n과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k를 1에서 n까지 번갈아 가면서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이 될 것이고 예쁘게 쓰면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j가 2면 어떻습니까? 2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j가 3이면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맨 마지막 항은 n을 대입할 거니까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뭐 i, j, k, n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상황에 따라서 뭐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604번 봅시다. 시그마의 성질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ak라는 수열을
1항부터 20항까지 합했더니 자 10이 나오고요. BK라는 수열을 자 1항부터 20항까지 합했더니 마이너스 30이 나온답니다. 이럴 때 자 1번과 2번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을 봅시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20까지 4AK 플러스 1인데요. 우리가 시그마 AK 더하기 BK에서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시그마 AK 더하기 시그마 BK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따로따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K는 색깔 바꿀까요?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4AK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실수배 어땠나요? 네, 시그마 C 곱하기 AK에서 C는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쵸? 이렇게 안에 있는 C가 바깥에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4도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AK 더하기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런 게 있었죠. 시그마 C는 뭐죠? 네, K는 1에서 N항까지일 때 항의 개수만큼 그냥 곱하면 되죠. 그죠? 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항이 총 20개니까 1 곱하기 20을 해서 그냥 20이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그마 AK 값은 얼마입니까? 10이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자, 10 더하기 20이니까 합하면 네, 60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2번 볼까요? 자, 2번은 자, 이런 수열이네요. 여기도 백인데 빼기도 역시 분배 법칙 사용되는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네, 시그마 AK 빼기 BK는 시그마 AK 빼기 시그마 BK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도 분배 법칙을 써서 나타낼 겁니다.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3AK 빼기 2BK는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3AK 빼기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2BK가 되고요. 여기 실수배, 요 실수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2는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3이 되고 여기 2가 되겠죠. 자, 식을 쓰면 3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AK 빼기 2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B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다? 네, 10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30이네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10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0이네요.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네, 90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9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필수 예제 1번을 봅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수열 AN에 대하여 A1의 10이고 A10이 1일 때 시그마 K는 1에서 9까지 AK 빼기 시그마 K는 2에서 10까지 AK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네, 시그마 K는 1에서 자 9까지 AK 이것을 나열해 봅시다. 나열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9죠. 네,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는 시그마 K는 2에서 10까지 AK를 나타내어 봅시다. 그러면 K가 2일 때가 첫 항이니까 여기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K, A2부터 시작할 거고요.
맨 마지막 항은 10을 집어넣어서 A10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9 더하기 A10 여기까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빼볼 겁니다. 이렇게 빼기를 원하니까 빼봐야 되겠죠? 아, 잘못 그렸네요. 네, 빼볼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시그마 K는 1에서 9까지 AK 빼기 시그마 K는 2에서 10까지 AK라고 될 거고, 우변은요 이렇게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까지 없어질 거고요. 얘랑 얘만 남았죠. 자, 그러면 A1 빼기 A10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 이것은 뭐다? A1 빼기 A10이더라. 자, A1이 얼마입니까? 10이고 A10이 1이니까 10 빼기 1은 자 9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수열 AN에 대하여 자 AK라는 수열을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했더니 자 N 제곱이 되었답니다. 자, 그럴 때 자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답니다. 네, 자 이것을 먼저 나열해 봅시다.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A2K-1 더하기 A2K로 되어 있죠. 자, 이 식에 K가 1부터 시작하니까 1을 대입해 줍시다. 1을 대입해 주면 여기는 A1이 될 거고 여기는 A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A1 더하기 A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K에 2를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K에 2를 대입하면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4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A3 더하기 A4 K에 3을 대입하면요 A5 A6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10을 대입하면요 19가 되고 2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A19 더하기 A2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A1, A2, A3, A4, A5, A6에서부터 자 A20까지 합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시그마 1항부터 20항까지 AK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1항부터 n항까지의 AK라는 수열을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은 n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요 값을 따르죠. 자, 그러면 20의 제곱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20의 제곱은 4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필수 예제 2 시그마의 성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항부터 AK라는 수열을 1항부터 10항까지 합했더니 3이고 AK의 제곱이라는 수열을 자 1항부터 10항까지 합했더니 5일 때 자 이것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자, 요것을 먼저 써봅시다.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3AK-1의 제곱인데요. 이 부분을 전개를 해볼 겁니다. 전개를 해보면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9 숫자 예쁘게 9AK의 제곱 빼기 6AK 더하기 1로 전개가 되죠. 자, 그런데 더하기, 빼기와 더하기는 시그마에서 분배 법칙 형태를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다 분리시켜 줍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9AK의 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6AK가 되고요. 그 다음은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뭡니까? 네, 실수배라고 해서 앞에 있는 수가 안에 있는 수가 이 수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여긴 6도 튀어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적용하게 되면 9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ak의 제곱이고 그 다음은 6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ak 더하기 이쪽은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1 이렇게 되죠. 요 값이 얼마라고요? 네, 5랍니다. 요 값이 얼마라고요? 3이랍니다. 요 값은 어떻게 됩니까? 1항이 10개 있지 않습니까? 1에서부터 10까지 10개 있으니까 10이 되겠죠. 식을 쓰면 9 곱하기 5 빼기 6 곱하기 3 더하기 10. 요거를 그냥 1로 안 쓰는 걸 주의하세요. 그냥 1로 쓰면 안 됩니다. 1항부터 10항까지의 개수니까 10개 10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이쪽은 자 45가 나오고 45에서 자 18을 빼면 27이 나오죠. 27이고 27에다가 10을 더하면 37이네요. 그죠? 네, 37입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AK, BK, AK 더하기 BK가 10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AK 빼기 BK가 마이너스 4일 때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AK 값과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BK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2번을 자 써봅시다. 먼저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AK 플러스 BK는 10이라는 식은 여기 시그마가 분배 법칙처럼 쪼개져서 자 각자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BK는 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요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식도 시그마가 분배 법칙처럼 적용이 되어서 쓸 수 있죠. 바로 씁시다.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AK 빼기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자 BK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두 식을 연립하면 자 요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식에서 2번 식을 더합시다. 더하면 이만큼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2개 남고 이 둘을 합하면 6이 나오겠죠. 2로 나누게 되면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ak는 얼마다? 네, 3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3을 대입하게 되면 3을 대입해서 넘기면 7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bk는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시그마가 이제 더하기와 빼기에서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 이걸 가지고 푼 문제입니다. 필수 예제 3번 봅시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rk 제곱꼴의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계산하라는 것은 구체적인 값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1번을 봅시다. 1번은 이 시그마를 이렇게 자 쪼갤 수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쪼개서 따로따로 보시는 게 계산상 유리합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6까지 3의 k-1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에서 6까지 2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여기를 먼저 봅시다. 자, 요 형태, 일반항이 이런 형태는 어떤 수열을 뜻합니까? 네, 등비수열을 뜻하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k1을 대입하면 자, 1 빼기 1이니까 0이 나오니까 자, 일반항은 이제 초항은 1이죠. 그죠? 초항은 1이 되고 공비는 어떻습니까? 공비는 3이군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잘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이고 항의 수가 자 6개죠. 그죠? 자, 이런 등비수열 이런 등비수열 항의 수가 6개인 1항부터 6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 어떻게 됩니까? 자, 등비수열 합 공식
기억나십니까? 네, S에는 R-1분의 A Rn 제곱 마이너스 1. 그죠? 부수적인까지 다 쓰면 이렇게 봅시다. 자, R이 1이면 그때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NA다. 기억나시죠? R이 1이 아니라면 자, S에는 R-1분의 A Rn 제곱 마이너스 1. 이 식은 R이 보통 1보다 클 때 많이 사용한다. 그죠? 자, R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1-R분의 A 1-Rn 제곱을 더 많이 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이고 자, 그리고 그런 수열을 1항부터 6항까지 더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식으로 쓰면 3-1 분의 초항이 1이고 자, 공비가 3이고 항의 수가 6개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빼기 여기는 아무런 K가 없으니까 K가 바뀌더라도 일반항 2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2가 총 6개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다? 2 곱하기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3의 6제곱이 얼마죠? 네, 3의 6제곱은 729였죠. 729에서 1을 빼면 728. 728을 2로 나누게 되면 364. 그죠? 그래서 이쪽은 364. 364 빼기 12를 하면 얼마입니까? 352네요. 그죠? 352.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도 볼까요? 자, 2번은 이렇게 일단 쪼개 봅시다. 이렇게 나눠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은 시그마 K는 1에서 8까지 괄호 5K 제곱분의 3K 제곱 더하기 5K 제곱분의 마이너스 2의 K 제곱 이런 형태로 자, 분수를 쪼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덧셈이니까 분배 법칙 형태로 시그마를 또 나눠줍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8까지 5K 제곱분의 3K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8까지 5K 제곱분의 마이너스 2의 K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이럴 때 자, 요 형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요 형태는 시그마 K는 1에서 8까지 5분의 3의 K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똑같이 옆에 있는 수열도 바꿔주면 마이너스 5분의 2의 K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자, 요 수열 무슨 수열입니까? 네, 등비 수열이죠. 초항이 K가 1일 때가 초항이니까 A가 자 5분의 3이 될 거고요. 공비도 자 5분의 3이 되겠죠. 그죠? 이런 등비 수열입니다. 자, 요건 어떻습니까? 요거는 초항이 마이너스 5분의 2고 공비도 마이너스 5분의 2인 등비 수열이죠. 그죠? 자, 그러면 둘 다 1보다 작으니까 요 식을 쓰면 되겠군요. 그죠? 자, 식을 써볼까요? (1 빼기 5분의 3분의 3 곱하기 1 빼기 5분의 3의 8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도 1 플러스 5분의 2 분의 마이너스 5분의 2 괄호 1 빼기 마이너스 5분의 2의 8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이쪽은 5분의 2가 나오죠. 5분의 2가 나오고 여기 5분의 3이 나오는데 분모끼리 약분을 하면 2분의 3이 되죠. 자, 그러면 이쪽은 자, 2분의 3 괄호 1 빼기 5분의 3의 8제곱
이고요. 이쪽도 계산하면 이쪽은 5분의 7이 되고 여기는 5분의 2가 되죠. 지우면 마이너스 7분의 2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면 마이너스 7분의 2 괄호 1 빼기 마이너스 5분의 2의 8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온 이제 2분의 3과 여기서 나온 7분의 2를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부모는 14고 21에서 7을 빼니까요. 21에서 4를 뺄 거니까 17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14분의 17이 되고 나머지는 계산이 어려우니까 그냥 곱해서 둬야 되겠죠. 빼기 2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의 8제곱 그리고 이쪽은 더하기 7분의 2에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의 8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필수 예제치고는 답이 안 좋죠, 모양이. 그죠? 자, 4번 봅시다. 시그마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2가 마이너스 1이고 A5가 8일 때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A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네, 등차 수열 AN이라고 했고요. 자, 2항이 마이너스 1이고 5항이 8이랍니다. 그때 이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해달라라는 거네요.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네, 등차 수열의 합 공식 S에는 두 개가 있었죠. 자, 2분의 n 괄호 2a 플러스 n-1d라는 식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n 괄호 a 플러스 l이라는 식이 있었죠. 그죠? 여기 a는 조항, d는 공차, 그리고 n은 항의 개수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첫 항, 여기는 마지막 항, 레스트 마지막 항, 여기는 항의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초항과 공차를 알면 등차 수열의 합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구해 봅시다. 이거 가지고. 자, A2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으로부터 A 더하기 D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5가 8이라는 것으로부터 A 더하기 4D가 8임을 알 수 있죠. 등차수의 일반항도 기억나시죠? A 플러스 n-1D죠.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5항이니까 여기에 5를 대입하면 A 플러스 4D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두 식이 나왔어요. 이 두 식을 연립할 거예요. 자, 2식에서 1식을 빼줍시다.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3D는 9가 나오죠. 그러면 D가 얼마죠? 네,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D에 3을 대입하면 A 값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죠? 초항과 공차를 모두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합을 구해 볼까요?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AK. 이건 10항까지 합이니까 S 10과 같죠. 그죠? 그것은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초항 4니까 2A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n-1D 10 빼기 1 9 곱하기 3이니까 27. 자, 계산해 봅시다. 여기 얼마입니까? 네, 19가 나오죠. 이렇게 지우면 5가 나오죠. 5 곱하기 19. 네, 95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값이 얼마다? 95.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5가 16A1이고 1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네, 등비수열 AN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등비수열의 1항부터 5항까지의 합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등비수열의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33이라고 할 때 A7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AN은 뭐다? 네,
a 곱하기 r n-1제곱이죠. 등비수의 합의 공식도 기억나시죠? 네, 등비수의 합의 공식은 SN에 대해서 자, R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SN은 NA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자, R이 1이 아니면 SN은 R-1분의 A Rn 제곱 마이너스 1. R이 보통 1보다 클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R이 1보다 작으면 뭘 사용하죠? 1-R분의 A 1-Rn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자, 요걸 적용해 봅시다. 제 5항은 여기에 5를 집어넣는 거니까 AR 4제곱이 돼요. 그죠? 그래서 AR 4제곱은 16A1이니까 16A라고 쓰면 되겠죠. 자, 양쪽을 A로 나누시면 R4제곱이 16이네요. 그죠? 자, 이런 식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자, 공비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서 좀 더 나가 볼까요? 이 식은 R 4제곱 빼기 16은 0으로 바꾸고요. 얘는 16은 2의 4제곱 아닙니까? 그죠? 자, 인수분해가 되죠. R제곱 플러스 4 R제곱 마이너스 4인데 R제곱 마이너스 4는 어떻게 됩니까? R 플러스 2와 R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그죠? 요 식에서는 실수값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요 두 식을 볼 텐데 공비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요 식에서 나와야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R은 얼마다? R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R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식을 봅시다. 자, 등비수열의 1항부터 5항까지 합이 33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자, 요 식을 써줍시다.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2 그죠? 초항은 모르고요. 그리고 1 빼기 마이너스 2에 5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씁니다. 이게 얼마다? 네, 33이다. 그죠? 네, 이렇게 썼습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쪽에 값이 얼마입니까? 네, 3이죠. 3을 이제 안비는 곱하면 없어지고 여기 99가 되겠네요. 자, 9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이만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2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더하면 3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 곱하기 33 그리고 여기는 3이 올라갔으니까 33 곱하기 3이죠. 33으로 나누면 A는 3이 나오겠군요. 그죠? 그래서 A는 자 3이다.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자, 초항과 공비를 모두 알았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제 7항의 합 7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A 7은 A R 6제곱과 같을 텐데요. A가 3이고요. 그리고 R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의 6제곱은 64고요. 64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186이네요. 맞나요? 네, 64 아니죠. 64 곱하기 하면 이제 192죠. 네, 192가 나온다. 180에다가 12니까 192가 나오죠. 그래서 A7은 192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